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더라고요. 본회의장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바람에 네.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본회의장에 가서 MB 악법을 저희가 저지할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행운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이야기해. 아니, 평화적으로 들어가서 쇠사슬로 못 묶고 하는 게 그게 평화적입니까? 예? 등산용 그 전부 그 로프로 저끼리 묶어놓고 그게 사람입니까? 굴비입니까? 자, 홍 대표님, 굴비면 저리 그 말씀은 이따 그게 하시죠. 말이 됩니까? 이따 국회에서? 하시고. 등산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 등산용 자일은 쇠사슬이 아니라 이렇게 천으로 된 줄입니다. 아니 그게 뭐 저끼리 묶고 그게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근데 그게 원 대표님. 굴비지. 전기톱하고 쇠망치 말고 또 뭐 다른 기구가 있었나요? 몰라요. 소화기를 한나라당이 썼습니다. 마루도 있었고. 빠루요? 뭘 몰라요. 빠루래요. 일본식 표현인데 이 뜯는 거 말하는 거죠. 뜯는 것도 있었고 그 뭐 많았는데요. 속상하셨겠네요. 속상한 게 아니고. 근데 한나라당도 분무기 소화기를 사람 얼굴에 뿌렸잖아요. 한나라당이 뿌린 게 아니고 네. 밖에서 물을 일에 확 그 물대표를 쏘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안에서 누군가가 이 겁이 나가지고 이게 뚫리면 이제 죽는다 싶어가지고 아마 소화기를 쐈던 모양이에요. 그게 누가 그 촛불 집회 모르겠어요. 때도 쓰던 게 소화기. 그런데 소화기는 불 끄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겁이 난다고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보다 더 심하죠. 그 텔레비 보세요. 한 말을 들고 공사판도 아닌데 문을 두드려 깨고 들어오는데 그 열기시키기 위해서 소화기 쐈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왜 드리냐면 국회에서 한나라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광경이라고 이유를 떠나서 광경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 언론들이 세계적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말 힘써주고 선봉에 서주셨을 분이 얼마나 사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킨 겁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이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유를 떠나서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박정우 씨, 요거는 네. 그만하고요. 제가 중재할게요. 국민들 싫어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좋은 얘기를 해줘야죠.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였어요. 아니, 원래 사람이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거든요.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뭘 두 배로 대통령 듣고 물고 늘어져. 저 반만 말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혜영 대표님은 참 신사인데 아니 그 원 대표님은 지금 대통령급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대통령 물고 늘어지시는 거 그 버릇 없애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하셔야 나라가 잘 되니까. 말려야 되겠네. 아니, 근데 민주당이 폭력만 사용 안 하면 나라가 또 조용합니다. 싸워요. 가만히 있으면 싸운다니까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권 대표님께서 이번 협상이 굉장히 중재 역할을 잘해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협상안이 권 대표 협상안이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셨습니까? 제가 중재는 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애들 싸우면은 쌈 말리는 거 참 잘했어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어려웠어요. 다른 협상 같으면은 한 두세 번 정도 만나면 되게 끝났는데 이건 20일 동안 지속됐지 않습니까? 제가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양 두 분들을 만난 것이 공식 회담을 포함해서 약 60여 차례 되더라고요. 이렇게 물밑 접촉도 하고 공개 제안도 했고 또 민주당하고는 우리가 공동으로 협약도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참 속상했던 것은 소위 가협의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각 당에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 참 황당했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가합의안 거의 7, 80%가 일치합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요. 그걸 볼 때 그때 했더라면은 적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작년 말 정도에는 이런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겠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권 대표님께서 가장 이 상태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셨거든요. 예. 권 대표님의 말씀을 빌면 그 당시 예. 곧 협상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늘 줬단 말이죠. 예, 그리고선 예. 번번이 결렬이 됐는데 맞습니다. 60여 차례를 만나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좀 밉거나 싫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예, 그렇죠.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고은정, 위원장 다 들었습니다. 아니, 권 대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권 대표 중재안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민주당에 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중재안을 받았는데 민주당에서 때를 하도 쓰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받았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신문 보고 그건 방송 사실대로 뉴스 이야기하죠. 들은 분들이 헷갈리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했거든요. 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네. 거부 안 당했어. 거부 안 당했어. 자, 어쨌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무능여당, 오만여당 이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폭력야당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거는 적절해요. 그런데 자유선진당은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제가 이번 협상하면서 우리 한나라당, 민주당 새로운 별명 하나 만들었습니다. 늘 합의 가지고 싸우거든요. 합의라는 것은 만장일치입니다. 이건 야당이 좋아하죠. 그 다음에 협의라는 것은 다수결이거든요. 여당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협의당, 민주당은 합의당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 중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했는데 저희들은 합의당, 협의당을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단순하게 중재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을 여는 역할을 했다 해서 저희들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연당에. 그러면 다른 당은 다 나쁜 거고 자유선진당만 좋은 거네? 동의하십니까? 소통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자유선진당이 국회에서 참 큰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을 하는데 민주당에 가보면 좀 강경 분자들이 많습니다. 이 강경파들은 대부분 보면 대안 없는 강경이거든요. 예, 대안 없는 강경인데 한나라당 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대안 없는 강경은 사실상 호응을 못 얻는데 민주당은 지금 소수당이 되다 보니까 대안 없는 강경이 주로 이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원혜영 선배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인데 당으로 돌아가면 굉장히 고초를 겪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도 늘 그 점 고려해서 원혜영 선배님 입장을 어떻게 세워줄까 그 이야기는 권선택 대표와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원 대표님 어떤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저 합의당이라는 명칭은 아주 적절하고 명예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야말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는 꾸준한 과정입니다.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국민을 통합해내는 역할을 우리가 국회에서 한다. 그 자세로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 이것이 국회에 제일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이번에 20일 동안 수많은 협상을 하고 결렬되고 나중에 몸싸움하고 정말 폭력까지 쓰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협상할 때 어려웠나요? 어떤 점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힘들었어요? 국회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밖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홍준표 대표가 자,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을 나누어서 민생법안 먼저 하고 갈등이나 논란이 많은 휴대폰 도청법 이런 거요. 나중에 하겠다.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왜 2분화해서 추진하냐? 속도전이다. 그래갖고 전쟁터가 된 겁니다. 국회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는 여야가 책임 있게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문제를 있습니다. 이상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국회는 대통령께서 국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 여당 때 이야기고 과거 여당식으로 했으면 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으면 힘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야당 의원들 점거하고 있는 거 끌어내고